너무 멋있어. 여기가 유명한 이유, 애니 스즈메의 문단 속에 나온 장소입니다. 스즈메가 도쿄에서 문을 찾아 달리던 그 다리가 바로 여기예요. 이 다리 아래로는 세 개의 노선이 서로 다른 높이에서 교차하고 지하철이 강을 건너느라 잠시 땅으로 나오는 도쿄에서 보기 드문 지점입니다. 스즈메 문단 속에 나온 세 개의 기차가 지나가는 교차로였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찍고 있어요. 여기를 한 20분 정도 잡고 여기에 서서 기차 지나가는 것만 구경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찻길이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리 이름은 히지리파시, 성스러운 다리라는 뜻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옆에는 옛날 절 같은 게 있어요. 한쪽 끝에는 1690년에 세워진 공자를 모시는 유시마 사당이 있고 반대쪽에는 초록돔이 예쁜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있어요. 300년 된 서당과 130년 된 성당 사이를 지나는 전철, 여기를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김없이 당첨된 웨이팅. 이렇게 우동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오늘 점심은 우동집 마루카를 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동을 좋아할까요? 우동은 에도 시절부터 서민들의 패스트푸드였다는데요. 싸고 빠르고 든든한 우동. 호로록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게 오히려 예의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가게는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제가 예전에 기차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숙소에서 이렇게 도쿄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게가 이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도쿄에 오면 여기에서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날이 오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동에 계란 이렇게만 올라와서 이게 뭐 특별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어느새 다 먹었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핸드폰을 안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집중하고 먹고 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박수를 치고 가는 거예요. 밥을 먹는 애티튜드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바로 앞에 서점 거리가 있거든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서점 거리입니다. 크고 작은 서점이 100곳 넘게 모여 있는데요. 근데 여기 도쿄 한복판 황금 땅이거든요. 그 비싼 땅에 100년이 넘은 서점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생긴 이유는 바로 대학 때문인데요. 메이지 시대에 이 근처로 대학들이 잔뜩 들어서면서 학생과 교수들을 상대로 책방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100년이 지나면서 세계 최대의 책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거리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 거리 서점들은 전부 북쪽을 보고 서 있어요. 햇볕에 책이 바래지 않게 거리의 방향까지 맞춘 겁니다. 괜히 이런 거리를 걷다 보면 이 거리의 사연들이 궁금해지곤 하는데요. 이 책은 어디에 와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는 사진 찍기 진짜 좋은 스팟들입니다. 책의 거리 끝에는 커피의 성지도 있는데요. 글리치 커피 본점입니다. 라떼, 에스프레소, 드립, 드립. 한국 사람이에요? 우와. 과일을 커피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골라주시면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조금 라즈베리나 딸기 그런 느낌이고 얘는 멜론, 수박, 또 얘는 조금 더 열대가 있고 진짜 수박 생각난다. 충전기 있어서 대학에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에어컨 큰 거. 겁나 만족스러워. 더위를 어떻게 버티는 거지? 이 집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로스팅 때문인데요. 원두를 아주 연하게 볶아서 커피에서 과일향이 나게 만드는 전 세계 바리스타들이 찾아오는 집이에요. 커피 원두에서 되게 과일향이 나요. 여기에 한국인 직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여기가 본점인데 본점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멋있는 한국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라떼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줬어요. 라떼를 줘서 멋있으시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낯선 화제에서 이렇게 한 잔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저만 특별하게 준 건 아니고 옆 테이블에 한국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같이 줬습니다.
여기는 쿠라마에, 도쿄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는 동네입니다. 원래는 창고와 공방이 모여있던 동네인데 오래된 창고들을 고쳐서 카페와 소품샵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해 지금의 카페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치즈 토스트랑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건 조식 세트 11시까지거든요. 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카페는 한국의 훨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어떤 카페도 만족을 주는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카페 거리거든요.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장난감 샵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 메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일본 사람밖에 없는 찐 맛집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국인 입맛에도 맞는지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예쁘다. 일본식 가정식은 일즙삼채라고 국 하나에 반찬 3개가 기본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은데 일본 가정식 한 솥이 나왔습니다. 배추 미소랑 이 밥이 진짜 맛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찬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냐면 옆에 카페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웨이팅이 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카페 웨이팅? 옆에 일본 분들이 다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시 찾아봤는데 일본의 가정식 맛집? 그래서 오랜만에 밥을 먹고 싶어서 솔직히 너무 좋아해. 쳐버리겠어. 제가 이렇게 맛집을 찾아서 가면 제 영상을 보고 거기를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갔는데 만족스럽지 못해. 그러면 제가 조금 미안해지잖아요. 여기는 그냥 밥맛, 국맛, 그냥 반찬맛, 튀김이랑 기름진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한 거 먹고 싶어요. 진짜 건강한 거는 다 먹게 된다니까요. 갑자기 비 건너오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비가 왔는데요. 기내리 도쿄의 거리는 참 좋지 않나요? 비를 피해서 카페에 왔더니 여기 되게 예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석은 2층에 있어요. 되게 좋은데요. 딱 제가 원하는 일본 카페 분위기예요. 매장 이용 시간이 1시간인가 봐요. 아직 커피 이만큼밖에 안 마셨는데 이 동네는 무슨 카페 이용 시간이 다 1시간이야. 정말로.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막 도자기 파는 이런 점점다리 소품샵들도 좀 있거든요. 프로토라는 곳에 왔어요. 저는 일본에 오면 홈 편의점에 쿠지를 꼭 해보는데요. 쿠지는 꽝이 없는 제비뽑기입니다.
편의점마다 캐릭터 상품 쿠지가 있고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도파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와 포즈인데 인형이 나와버렸어요. 하이, 아리가토자이마스. 오후에는 아사쿠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건물 사이에 비어난 저 뭐지? 전망대. 아, 또 사람들 줄 서 있네요. 여기 뭐 하는 집일까? 궁금스.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인가 봐요. 오케이, 먹어본다. 현지인들이 줄이 서 있는 맛집은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즉흥으로 선택이 가능한 게 혼자 하는 여행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맛있겠다. 갑자기 우연히 만난 맛있는 마차 라떼. 이렇게 말차 라떼를 포장하고 공원 뒤로 오면 이 뷰를 보면서 맛있는 달달구리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강이 보이고 그다음에 타워도 보이는 멋있는 뷰. 오늘은 말차라떼를 들고 강가로 왔습니다. 강 건너에는 스카이트리, 철교 위로 기차가 지나가고 그 아래는 러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셔 너무 좋아? 너무 맛있겠는데? 비포 선셋이 제 인생 영화거든요? 그 영상의 초반이 제 심금을 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질 무렵 노을에 비친 건물에 비친 주황색의 세상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딱 그 시간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쿄에서 제일 좋아요. 너무 좋다. 앞에는 기차가 다니고 그 옆에는 타워가 있고 노을이 지고 여기 너무 좋다. 아, little bit 한강 느낌 납니다. 강 뒤편으로 오니까 갑자기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아니, 이쪽 동네 너무 재밌다. 강 뒤편의 골목을 지나면 센소지,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입니다. 서기 628년 스미다 강에서 고기를 잡던 형제의 그물에 작은 간운삼이 걸려서 올라왔고 그것을 모시게 된 게 이 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1400년 동안 사람들이 소원을 들고 찾아온 곳. 이런 영적인 기운이 있는 장소를 저는 꽤나 재밌어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센소지 밤에 오세요. 밤에 오니까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딱 이 시간에 와야 된다. 센소지 오면 뭘 해야 된다? 무조건 운세 가차를 해야 한다. 제가 운세 가차를 했는데요. 가시밭길이 있지만 노력하면 끝에는 복이 온다. 이런 운세 가차래요. 이게 좋지 않은 운세. 힘든데 좋지 않은 거 뽑기. 제가 좋지 않은 거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액땜을 하냐. 여기에 11엔을 넣으면 됩니다. 11엔이 좋은 인연이란 뜻이에요.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에는 주인공들이 만나는 황혼의 시간이 나오는데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시간. 일본어로 황혼은 타소가레라고 하는데 저기 있는 게 누구지? 라는 옛말에서 왔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바뀌기 직전 붉게 물들어가는 이 순간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그림 같은 선물입니다.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 8층 여기 무료 전망대니까 딱 이 저녁 시간에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진짜 친절하게 휴대폰 사진 찍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시간입니다. 사람도 굉장히 좋구만요. 저는 도쿄에서 마지막 밤을 즐겨보겠습니다. 학생 밥 먹고 가. 차역 바로 아래에 있는 식당입니다. 평점이 좋았어요. 야끼토리 A피스로 시켰는데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근데 여기 덴뿌라, 치즈 덴뿌라가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시킬까 고민 중인데 일본은 아직 작은 이자카야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오크라인데요. 자르면 별 모양이 나오는 채소예요. 고추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고추 맛이 날 것 같지만 씹으면 살짝 끈적하고 달콤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생맥주를 원래는 진짜 하루에 맥주 한 개만 먹자 이거였는데 하나를 시켰고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꼬치구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꼬치구이 전문가로서 이거는 잘못 만들어졌어요. 맛이 없어요. 진짜. 그렇지만 얘는 진짜 맛있다. 나 이것만 있으면 다이어트 성공할 것 같아요. 나인아워즈에서 옛날 일본 가옥 숙소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많이 달랐는데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바닥, 오래된 집 냄새, 남녀 혼숙, 진짜 내추럴 그 자체였어요. 캡슐 호텔에 머물다가 온 저는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었는데요. 웰컴 드링크를 무료로 한 잔씩 마실 수 있어요. 여기 웰컴 드링크를 주네요. 수박 소다 웰컴 드링크.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불편함에서 얻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절대 눈을 안 마주치는 나인아워즈와 다르게 여기는 눈을 마주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여행 이야기를 나눕니다. 군대 간다고 하니까 고생해라. 좀 뺑이잖아. 저 오늘 여기서 한국 사람만 진짜 한 5분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게스트하우스인가 봐요. 웃음이 끊이질 않는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세상에는 정말 부정은 없습니다. 다름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번 도쿄 여행의 마지막은 도쿄역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도쿄역이야말로 이 여행의 1편과 2편을 다 아우르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는 110년 된 도쿄역이 있고 그 옆을 돌아보면 압도적인 빌딩이 있습니다. 또 뒤를 돌아보면 천황이 사는 황거가 있어요. 고개를 돌릴 때마다 시대가 바뀌는데요. 도쿄는 저에게 이런 곳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존재하는 곳. 여기는 도쿄였습니다.